이번 강의에서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책의 정보들을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책을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 등록된 목록을 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리 프로그램에는 최대 책 10권까지 저장할 수 있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정보들이 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저자와 제목과 저자, 그리고 책의 금액, 이 세 가지 속성들을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제목도 최대 1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자도 최대 10명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또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금액, 책의 금액도 1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책을 위한 어떤 책에 대한 속성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배열로 각각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객체지향을 이용을 하면,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좀 더 간편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객체지향적으로 짜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book count라는 변수는 책을 등록할 때마다 지금 몇 권의 책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책의 카운트를 카운팅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리언 타입의 이 run 변수는 true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위에 이제 변수가 선언들이 돼 있을 때는 미리 이 변수가 어떤 변수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밑에 있는 코드들을 확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변수들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파악하는 게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while문에서 true를 입력했기 때문에 무한 루프를 돌면서 책들을 등록을 받고 또 목록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itle과 author price라는 변수를 여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의 사용자가 입력한 title과 author와 price가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우선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아래 내용들을 출력을 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1번을 입력을 하면 책 등록 기능이 실행이 될 것이고, 2번을 입력을 하면 이때까지 등록되어 있던 책의 목록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0번을 입력하면 책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스캐너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몇 번 메뉴를 실행할 것인지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next lin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next int와 next line을 섞어 쓰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next int와 next line을 섞어서 쓸 때는 next int 다음에 무조건 next line을 입력해 줘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1번을 입력을 했다면 메뉴에는 1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메뉴에 1이 들어왔으니까 케이스에 1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우선 책을 등록하세요가 출력이 되고 제목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하세요. 책 등록, 책 목록, 종료. 위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1번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번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니까 이 케이스 1로 넘어와서 책을 등록하세요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scanner.nextLine 이 코드로 인해서 사용자로부터 책의 제목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 입력받은 책의 제목을 타이틀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자를 출력을 하고, 우선 타이틀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책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책 1이 타이틀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저자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ner.nextline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자 1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또 이번에는 가격, 책의 금액을 입력을 하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책의 금액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책의 금액을 입력받는 변수인 price는 int 타입의 price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받을 때 next line으로 입력 받으시면 안 되고 next int로 입력을 받으셔야 int 타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만 이렇게 책의 금액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의 제목과 저자, 가격에 각각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변수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 1, 저자 1, 가격 3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타이틀이랑 어서, 프라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배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 한 권만 저장하는 게 아니죠. 최대 10권까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짜리 배열을 위에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 책을 최대 10권까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입력받은 이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변수에 있는 값들을 이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배열에 저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 배열의 인덱스 0번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북카운트는 최초 0으로 우리가 초기화를 해뒀기 때문에 지금 이 0으로 다 바뀌게 되겠죠.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의 0번 인덱스에 타이틀을 저장하고 배열, 어서 배열에 어서를 저장을 하고 또 프라이스, 0번에 프라이스를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열에 책 제목과 저자와 금액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책의 카운트를 또 1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책을 또 등록을 할 때 이 ARR 타이틀 1번에 타이틀을 저장하고 어서도 1번에 어서를 저장하고 이렇게 되겠죠. 또 그 다음 저장할 때는 이 북카운트가 또 증가가 됐으니까 2번에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 인덱스 9번까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를 ARR 타이틀, ARR 어서, ARR 프라이스 배열에 0번, 인덱스 0번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입력될 책들은 1번, 인덱스 1번에 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카운트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실행이 돼서 케이스문을,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번에 이 런이 아까 true라고 설정이 되어 있었죠. 런이 참이 아니라면, true가 아니라면 브레이크가 실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true니까 이 if 안에 있는 브레이크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while문을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또 while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진입을 하면 또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변수를 다시 선언을 하고 이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책 등록을 위해서 1번을 입력합니다. 제목에는 책 2를 입력을 하고 저자에는 저자 2 그리고 가격에는 2만 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또 책 방금 입력한 내용이 이 부분에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등록하세요. 그리고 제목, 저자, 가격을 next line을 이용해서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변수에 먼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입력받은 변수들을 최대 1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배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북카운트를 아까 증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덱스 1번, 그러니까 ARR 타이틀 1번에 타이틀을 저장하고 ARR 어서 1번에 어서를 저장하고 ARR 프라이스 1번에 프라이스를 저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북카운트를 증가시켜서 북카운트는 2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입력되는 책은 ARR 타이틀 북카운트 2번에 타이틀이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북카운트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배열을 채우게 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또 빠져나오면 마찬가지 런은 true이기 때문에 또 브레이크를 실행하지 않고 다시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 화면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을 입력해서 책 목록 기능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케이스 2번으로 가서 책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할 수 있게끔 비워뒀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 배열을 포문을 이용해서 돌면서 이 printf나 print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케이스 2에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0을 입력을 하면 케이스 0으로 와서
run은 false로 바뀌니까 여기에서 run이 false일 때는 나대현산자가 있기 때문에 true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참이니까 결국 run이 false일 때는 이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을 입력했을 때는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프로그램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게 생각보다 좀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에 어떤 사용자가 입력한 메뉴 번호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각각의 기능을 실행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기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자판기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객체지향적으로 짤 수 있기 때문에 자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객체지향이라고 하면 이미 자바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막 어렵고 객체지향이 뭔가 이렇게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책이라는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책이라고 떠올리면 우선 책이 필요로 하는 속성들 제목도 있을 거고 저자도 있을 거고 금액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각각의 속성들을 따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을 먼저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객체지향적으로 짠다는 것은 이 변수들을 각각 만들지 않고 책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책이라는 사물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각각의 변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 변수들을 집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사물을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고 도서가 등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의 변수를 이렇게 각각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사물, 그걸 다른 말로 객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객체 단위로 저장하게 하는 것, 그게 객체지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따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유지보수가 굉장히 편해지게 됩니다. 배열도 이렇게 만약에 쓸 때 타이틀 따로 저장하는 배열, 저자 따로 저장하는 배열, 금액 따로 저장하는 배열, 이걸 각각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책을 저장하는 배열,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유지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객체지향이라는 게 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또 객체지향이라는 게 사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설명하는 어떤 문장 하나로 딱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이 챕터 7를 최대한 끝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객체지향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객체지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